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고향썰전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게 된 고향신문의 이성우 기자입니다. 네, 고향 지역 대표 지역 언론인 고향신문이 고향썰전을 기획하게 됐는데요. 네, 고향시의 33명의 시의원 중 가장 젊은 피인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 제 왼편에 더불어민주당 성규근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규근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현우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우 의원입니다. 네. 두 분의 나이가 지금 시의회에서 가장 젊으신 거죠? 네, 제가 제일 젊죠. 예. 네. 나이가 32살입니다. 32살. 네, 저는 42입니다. 42살. 딱 10살 차이 나는데요. 예, 이렇게 젊은 두 의원을 모시고, 앞으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 현안 외에도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들이 무엇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뒷이야기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예,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고급 정보들, 네. 예, 그런 고급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최대한 고급 정보를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예, 두 사람이 이름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각 당의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하시다면은 아니 넥타이 색깔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예,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한국당, 민주당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시작에 앞서 뭐 두 의원분들의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뭐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예. 저는 풍산동, 중산동, 고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청년시의원 정현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송규근 의원님, 이제 여당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이긴 하지만 제가 많이 괴롭혀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야당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 삼송, 창릉, 화전, 대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규근 시의원입니다. 정현우 의원님과 케미가 잘 맞을 거로 기대하고요. 우리 이성호 기자님 주재하에 진행하에 고양시 의정 전반에 대한 그리고 중앙정치의 이슈들 저희들이 또 정보 제공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방송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두 분이 잘 맞는 게 우선 두 분이 워낙 친하신 것도 있고, 예, 각 당을 대표하고 있는 젊은 또 청년 의원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원내 부대표세요. 저도 원내 부대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게 있군요. 네. 시외에도. 예. 뭐 저희도 네, 당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덕양구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고, 일산 동구, 일산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어서 각 당과 각 지역의 현안들, 고양시 지역의 현안들을 아주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이제 1편부터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신랄한 비판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살 합시다. 살살. 네. 네. 사회자님 중립 지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향썰전 1회 방송의 첫 주제는 3기 신도시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고양시에서 가장 큰 이슈, 핫 이슈죠. 예, 대형 사건이 터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합니다. 예, 반대합니다. 입장이 확실하시네요. 일선 여러분들 반대합니다. 덕양구 입장은 이제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젠틀하게 갑니다. 예. 정부가 5월 7일 연휴가 끝난 직후에 깜짝 발표를 했어요. 예,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희도 뭐 그때부터 뭐 신문사가 비상 근무를 했는데 뭐 시의원님들도 뭐 저희도 비상이었죠. 예, 지역구 정리 좀 하시느라고 현안 좀 어떤 여론인지 파악하시느라고 좀 분주했을 것 같아요. 기자분들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예. 네. 창릉동 일대에 38,000 가구가 들어갑니다. 예, 주변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 뭐 일산이야 덕양 입장부터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덕양 입장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창릉지구 이번에 3기 신도시 지정된 창릉지구는 제 지역구의 한 복판이기도 합니다. 그간 고양시에선 두 가지 화두가 있어 왔잖아요. 하나는 덕양과 일산의 균형 발전, 그리고 자족 도시로서 성장하는 것. 그런 두 가지를 우리가 복귀해 본다면 이번 창릉 신도시는 덕양과 일산의 균형 발전을 이룰 좋은 호재임이 분명하고 또 이번에 40% 가깝게 자족 기능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도시 부지의 40%를 그렇습니다. 자족 부지로 이제 네네. 지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이고
주변 분들, 우리 지역구 주민들께서는 지난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재산권 행사 못 하셨던 부분들 이번에 조금 만회되는 것 같아서 반기고 계신. 덕양은 그 단순한 택지 개발로 보지 않고 이것이 자족 시설이 오는 어떤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비단, 그러니까 이게 덕양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신도시 하나가 들어오는 게 꼭 덕양구에만 호재다 이렇게 볼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 왜 그걸 정부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 주도. 네. 이때까지 그 덕양구 분들이 그린벨트 해제하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해주다가 내려 찍기식 네, 정부 그냥 정책이다.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갑질이죠. 아니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안 하고 누가 합니까 그러면? 아니, 이제 이때까지 그 시민분들이 해제해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계속 막고 있다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정당성 있다고 딱 꽂아버리면 허탈감이 있죠. 지역 이게 뭐- 가구에 어떤 협의가 전혀 없긴 했죠. 네, 사실 아니 허탈감이 있을 부동산 수밖에 없지. 대책을 지역과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뭐 부동산 이미 대책으로 넣은 거니까 문제인 거지. 아니, 뭐 투기 잡자고 하는 게 부동산 정책 중에 일환인데 그렇죠. 네, 이것을 어떻게 지역과 협의를 해요?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우리 관련된 지자체 단체장들께 뭐 문자 보내면서 함구하도록 뭐 부탁드리고 했었던 거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의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이렇게 좀 몰래 가지고 있다가 탁 발표를 한 건데 보안 유지가 예. 가장 중요하죠. 아마 보안 때문에 이렇게 깜짝 발표했다고도 이제 말이 나왔는데 덕양 입장은 확실해요. 덕양은 지금까지 많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오히려 상대적 주장하시는 박탈감이 거죠. 있었죠. 일산보다 네. 더 심했다. 그럼요. 아니 우리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될 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일산이 고양시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구 하나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산시인 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일산시라고 네. 하죠. 근데 그런 것은 우리 덕양구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하죠. 예, 일산이 덕양이 일산보다는 낙후돼 있는 지역이라는 어떤 인식이 주변에 깔려 있긴 해요. 수도권. 그럼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고양시 그린벨트의 97%가 덕양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개발적으로 남아 있었다. 네네. 그린벨트가 많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래도 지역 균형 발전으로서의 적합한 어떤 정부 정책이었다. 그럼요. 근데 덕양 주민들에게는 계기가 마련됐다. 일산은 분노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시민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로 이제 집 가진 분들한테는 굉장한 재산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 끼친다. 100%는 사실 없죠. 100%는 없는데 정말 대다수의 분들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김현미 장관님께서 집값을 잡겠다고 두 가지 정책을 내놓으셨어요, 이때까지. 예. 대표적으로 9.13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이번에 3기 신도시인데 9.13 부동산 대책은 좀 다른 거잖아요. 이번 그렇죠. 3기 신도시는 이제 공급을 늘리는 거고, 집의 공급을 늘리는 거고, 9.13은 그 금융제재를 통해서 집을 여러 채 소유 못하게 하는 거. 그렇죠. 어쨌든 목적은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라는 목적이었는데 예. 첫 번째 9.13 같은 경우에는 별 그렇게 큰 저항은 없었어요. 이제 불만은 조금 있었지만은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저항은 있었지만은 이 정도의 저항은 없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저항이 생겼느냐? 내가 잘못해서 내 선택이 잘못돼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정부 때문에 내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깔리면은 이거는 너무 큰 배신감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네. 정책이 두 가지가 다른 이유가 첫 번째 금융정책은 집을 여러 채 소유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더 불리했는데 이번 신도시 정책은 일산에서 집 한 채 가진 사람한테도 불리하다. 그렇죠. 그분들도 내 재산적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게 된 네.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더 다수가 피해를 입게 생겼다. 이제 그렇죠. 그런 거죠. 이거는 정말 정부가 이거 큰 정부도 이게 좋게 말해서 큰 정부지 이 정부가 다 하겠다는 이렇게 개인 재산까지 이렇게 침해를 하는 이런 정책은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한들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뭐 무조건 철폐죠. 그러니까 철회하라. 철회하라. 응. 전면 철회하라. 3기 철회 외에는 3기 신도시 철회 외에는 답이 없다. 답이 없죠. 왜냐면 그 다음에 대책 내놓는 거 보세요. 이게 대책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공급 확대를 비롯한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정부 국토부 장관님들이 생각해야 될 분들은 무주택자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청년, 사회적 약자층들. 그러니까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지금도 적금 붓고 돈을 모아야 되는 분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의 지금 집값 걱정 물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집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른 그러면 얘기예요. 얼마까지 떨어져야 돼요? 한 100만 원 정도 떨어지면 저는 지금으로부터 충분히 지금에서 더 떨어져야 된다고 아니 봅니다. 더 떨어져야 돼요. 34평 아파트가 100만 원 정도면은 실제로 서민분들도 살 수 있어요. 며칠 전에 그 기사에 의하면 지금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인식하기에 33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억 정도, 3억 내외를 적정 가격으로 여론조사 결과 설문조사 보면 수도권 경기도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좀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서? 경기권. 네네 수도권.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집값은 더 떨어져야 된다. 이게 떨어져야 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이게 칼자루 잡고 이렇게 흔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면은 시민분들은 얼마나 물론 이제 당이 다르기 때문에 당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도 있는데 덕양구하고 일산구 당론은 아니에요, 사실. 당론은 아닌가? 당론이 아니라 저는 지역구의 사람분들을 그 시민분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아니 저 한국당에서 공동으로 성명 냈었잖아요. 신도시 반대한다고. 아, 그건 이제 저희 이제 시의회고. 예. 네, 그러니까 시의회 당론을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여당 의원으로서 할 말이 좀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얘기를 꺼내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덕양구에 계시는 한국당 시의원들은 약간 애매할 것 같아요, 포지션이. 찬성하시기도 그렇고 반대하시기도 창릉 사시는 분들이 지금 뭐 기사 보시면 어제 기사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를 하세요. 근데 반대 이유는 좀 다르죠. 뭐 결국은 반대란 말이에요. 저희 한국당도 반대예요. 근데 그 이유는 각 지역 의원님들마다 조금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하나씩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덕양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당의 당협위원장님의 일성을 보면 환영이잖아요, 환영. 그러니까 그것은 방증이에요. 뭐냐면 덕양구 균형 발전, 뭐 자족도시 성장 분명히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신 거예요. 덕양구에 계시는 한국당 그렇죠. 당협위원장은 찬성했다. 그럼요. 환영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창릉 신도시 해당 지역구의 주민들이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신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신규 택지 조성 과정에서 통과 의례처럼 겪는 과정이죠. 네. 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집가를 이제 더 네. 많이 올려받기 위해 부산가를 결국은 반대잖아요. 목적이 어쨌든 아니 그것은 반대를 하신 거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고. 아, 그렇죠. 어쨌든 목적은 다르지만, 예. 어쨌든 목적은 부산가를 다르죠. 많이 받기 위한 수순이죠, 보통은. 그래도 반대잖아요. 그래도 반대죠. 어쨌든 저는 이제 반대라는 그 글자는 있지만은 그 이유들은 다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기반 시설 없는 아무리 덕양구 당협위원장 뭐 시의원이라도 할지라도 기반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지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 시설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용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반대냐 아니면 뭐 조기 완공 뭐 이런 것을 해서 좀 촉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통망 확충도 신경 써야 된다라는 요구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과 이 창릉 신도시 전체를 반대하는 거는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저는 일산은 완전 그러니까 창릉 신도시 지구에 해당되는 분들의 대책위원회나 이런 분들은 적정 토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창릉 신도시를 반대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네. 일산 동서구는 마찬가지로 저는 일산 신도시 분들도 이기 신도시 조속히 그러니까 완성 지어라 교통 문제 해결해라라는 입장이. 인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기죠. 일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기가 일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 그리고 이기 신도시 포함해서 지금까지 1, 2기들이 아직까지 갖추지 못했던 부분들 그것을 먼저 좀 하자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지. 그걸 먼저 하고 3기가 들어와야죠. 3기가 들어왔으니까 얘네들 1, 2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근데 이거 덜 먹었는데 음식 그러니까 현실을 놓고 보면 뚝딱 1기 사업 종료, 2기 사업 종료, 그리고 3기 시작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적정선이 3기 최대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견인차 역할이 돼서 2기까지 견인하는 거죠. 그래서 계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 일산에서 불만이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제 그 덕양의 기반 그 부지를 많이 좀 주고 택지 부지 말고도 그다음에 고양선이라는 철도를
철도. 네. 예, 덕양, 예. 지하철 아니에요, 철도. 네. 덕양까지만 오게 하는 것. 예, 그게 이제 불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 대책이 뭐 새로운 철도가 이제 일산 쪽에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반 시설도 일산도 지금 준비 중인 게 있잖아요. 테크노밸리. 그런데 덕양까지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 입지가 더 좋은 소유가 더 가까운 덕양 쪽이 뺏기는 게 아닌가. 그 사실 이 고양선, 일명 고양선 7개역만 유치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식사 그리고 탄현까지 연장토록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어요. 탄현까지도 네, 고양선이 네. 연장이 네, 네. 그러니까 하게끔 추진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자명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발표를 한 상태지만 식사지구 주민분들도 반대하셨고 또 하신 분들도 요구하시기 요 때문에. 얘기는 어디서 들은 얘기죠? 아, 뭐 이건 이미 출처가 정확한 건 아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 있는데요. 네. 곧 뭐 다. 당 내에서 그런 주장을 하겠다는 논의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우리 집행부에 뭐 공식 고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럼요, 그럼요. 근데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식사동이 동국대 주변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 제게 10년, 15년은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됐어요. 네, 10년, 15년 된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결국은 이번에 만약에 그분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거였으면 이번에 한 번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또 뭐 열심히 뭐 해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공수표만 날리면. 아니 왜냐면 이게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양시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68억 전체를 대서 하는 사업인데 뭐 협상의 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께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 고양시 주민들께서 얼마 전에 또 시청 앞에서도 식사지구가 연장하는 거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저는 이대준 시장님이 고민하고 계실 거로 믿습니다. 요구하실 것이다. 뭐 그럼요, 예. 그럼요. 그 요구를 하고 받았어야죠. 이게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이거 지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들어왔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이재준 시장은 대구까지가 원래 계획이었는데 고양시청까지는 최대한 협상을 해서 끌어온 것이다. 얻어낸 것이다. 고양시청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지도로 보면은 고양시청은 지금 현재 주교동을 말하고 그 있죠. 주교동인데 고양시청이 예를 들면 이전을 하면 그 시청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렇죠. 시장님이 이제 그러면 그 거기에 만약에 우리 발표 자료에 보면 고양시청 부지에 따라서 이동한다고 되어 돼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은 대공역으로 만약에 대공역도 지금 안중에 있기 때문에 후보지라는 후보지 대공역으로 만약에 시청을 가버리면 우리 고양시청역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그러면 대공역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그러면 대국이 아니라는 건지 아니 상식적으로 만약 그렇게 말이 안 되면 되잖아요. 식사지구나 탄현까지 더 연장할 수 있죠. 그러면 식사를 오시던가 시청이 그러니까 시청의 후보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지금 있잖아요. 네. 그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순서상 시장님은 어디라고 말씀 못 하시지만은 그 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역을 하나 없으면서까지 그렇죠. 저는 하진 않을 것 정말 같아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거는 진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대공역이 좋아요. 여러 면에 있어서. 근데 그건 이제 그쪽에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역 하나를 잃어버리는 이런 우리 정 의원님, 보수학당이 정 의원님 고민하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너무 겁니다. 이제 세부적인까지 네,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예, 네. 지금 뭐 우선 각 지역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봤는데 우선 썰전 1부에서는 고양 썰전 1부에서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2부에 이어서 어떤 요구들이 더 해야 되는지 네. 그다음에 철도 대책들 있는데 뭐 고양선 연장이라든지 3호선 연장은 뭐 가자역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추가로 얘기했던 기자간담회 때 추가로 얘기했던 교통 대책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네.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선전 1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